네, 다이어트 시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체육교사 김종엽입니다. 네, 저번 시간에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에 대해서 배워봤죠?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하면 어떤 게 있었죠? 첫 번째, 단백질 늘리기. 두 번째, 탄수화물 줄이기. 세 번째, 정제된 탄수화물 먹기였죠? 어떻게? 잘 실행하고 있나요? 네, 그래요. 오늘은 다이어트의 효과적인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쌤이 또 살 안 찌는 데는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보면 좋은 팁들 가져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저번 식단에서도 그랬듯이 운동에서도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아주 많습니다. 첫 번째 오해, 다이어트에는 유산소 운동이 최고다. 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면 대부분 유산소 운동을 떠올리죠. 네, 물론 다이어트의 핵심인 지방을 태우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효과적인 게 맞아요. 하지만 문제는 효율이에요. 무산소 운동, 즉 쉽게 말해 근육을 키우는 운동은 똑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더라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는데 배에 지금 물이 차기 시작했어. 이제 곧 가라앉을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물을 퍼서 버리는 게 빠를까?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같이 물을 퍼서 버리는 게 빠를까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물을 버리는 게 빠르겠죠? 네, 더 쉽게 얘기해볼까요? 근육 없이 빼빼 마른 사람이 물을 푸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은 근육도 많고 활동적인 사람이 물을 푸는 게 빠를까요? 네,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하나 더, 하루에 사용하는 칼로리 양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활동에서 칼로리를 가장 많이 소비할까? 운동을 하루에 3시간 한다 치고, 네, 운동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가장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은 기초대사입니다. 기초대사가 무엇이냐? 그냥 여러분이 편하게 누워있을 때 사용하는 칼로리, 즉 여러분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숨쉬고 뇌 활동을 하고 장기가 활동하고 있는 칼로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기초대사량은 근육량에 비례합니다. 즉 근육이 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숨쉬고 누워서 자기만 해도 더 많은 칼로리를 소비한다는 것이죠. 또 장기간의 유산소 운동은 근손실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반복의 유산소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한 사람들이 요요 현상이 가장 잘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방과 함께 근육도 빠져버려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결국 유산소 운동의 비율이 줄어들게 되면 금방 다시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상식, 유산소 운동에 적당한 무산소 운동을 섞어주어라. 네, 두 번째 오해, 운동을 했는데 체중이 오히려 늘어나요. 유유. 네, 이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느라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그만큼 더 많이 먹었을 수도 있고요. 또 목이 타가지고 수분 섭취를 많이 하셨을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다이어트 초반 우리의 근육량이 증가하기 때문이에요. 네, 이건 경계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다이어트가 잘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보통 다이어트 초반에는 평소에 운동을 안 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빠르게 근육이 성장합니다. 이 근육은 지방에 비해 동일 부피, 더 큰 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몸 형태를 가지고 있더라도 지방이 많은 사람에 비해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강도를 너무 높이지 않는 이상 근육은 일정 수준까지만 성장하고 그 대신 지방 연소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시 몸무게가 줄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짧게 보지 말고 길게 생각하세요. 세 번째 오해, 저는 운동을 조금만 해도 종아리나 허벅지가 금방 두꺼워져요. 엉엉. 네, 엄청나게 타고난 유전자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보통 운동 직후 해당 부위가 두꺼워진 이유는 흔히 말하는 펌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간단히 설명하면 우리가 운동한 부위에는 대사활동의 부산물인 수소이온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산성화된 근육을 중화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체수분이 운동한 부위로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근육이 커지게 되는 것이죠. 네, 쉽게 생각해서 라면 먹고 자면은 얼굴이 부은 상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플러스로 혈류 재분배라고 해서 주로 활동하는 근육으로 몸의 혈액이 이동하는 효과 때문이기도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붓기가 빠지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쌤이 추천하는 다이어트 운동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적당한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섞어 주어라. 네,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대 편하신 대로. 무산소 운동부터 해도 되고, 유산소 운동부터 해도 되고. 네, 두 번째. 절대로 근육은 그대들 생각처럼 쉽게 붙지 않아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계획은 최대한 길게 잡으세요. 세 번째. 무산소 운동을 할 때 보디빌딩처럼 분할 고립 운동. 즉, 2두면 2두, 3두면 3두. 네, 이렇게 특정 부위의 운동보다는 몸 전체를 사용하는 운동을 하세요. 아까 말했듯이 사용하는 근육량에 비례해서 기초 대사량과 칼로리가 소모되기 때문에 네, 이는 근육의 피로를 회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온몸을 피곤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 네 번째, 운동 사이에 휴식 시간을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돼요. 칼로리를 최대한 태우고 온몸을 피곤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가슴의 심박수, 이 심박수가 떨어지지 않게 텐션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이래. 운동 중반부터는 휴식 시간을 1분 이하로 조절해서 심박수를 떨어뜨리지 않게 조정하세요. 네, 이렇게 오늘 다이어트 운동에 대한 오해와 팁을 배워봤습니다.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해보려 하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생리학적 지식을 갖추고 올바른 운동법으로 운동한다면 결국엔 누구나 승리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봅시다. 안녕!